저는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의 이은주 부장입니다.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 신소연 부장입니다. 저는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이수키 부장입니다. 약제기준부에 근무하고 있는 하성희 부장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 의료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케어인데요. 보장성 강화를 핵심 주제로 하고 있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게 정책의 골자인데요. 문케어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문케어 도입 당시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고요. 3년 동안 차근차근 제도가 도입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의대 도서관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처음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셔서 관계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3년간 문케어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작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은 문케어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평원에 계신 여러분이 문케어는 이것이다 라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한때 메디컬 푸어라는 용어가 회자될 정도로 이게 사회적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이제 보장성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비급여가 급여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수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의료비의 손실, 그러니까 요양기관의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상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케어의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제 수가들이 인상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문케어가 도입이 되면서 3년 동안 사실 시행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정책? 혹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초음파와 MRI 검사의 급여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 환자라든가 희귀난치 질환, 이러한 중요한 질환들은 건강보험이 MRI나 초음파가 모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상적으로 느낄 때 필요한데 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 사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라는 게 또 국민이 다 같이 부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명하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MRI 검사는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찍을 수 있게 범위를 넓혔었는데 단순두통까지도 특수의료 장비에 해당하는 MRI 검사를 찍는 게 맞느냐. 저희의 그 문제제기보다는 의료계나 환자단체, 국민까지도 같이 제기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뇌질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뇌질환에 증후가 있는 경우에는 찍을 수 있게 변경도 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174%나 더 재정이 소요됐었다고. 물론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재정이 174%가 쓰였어도 맞다. 이렇게 쓰이는 게 맞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그냥 인정을 하고 가야 되죠. 근데 저희가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케어라는 건 무조건 범위를 넓혀주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만 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 이게 청진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MRI보다 더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제 기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케어 3년 동안에 또 많은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 동안 검토한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그 문케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년 동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개 요법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약제 같은 경우에는 367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90개 항목을 검토를 완료했고요. 이거는 목표 대비 거의 100% 완료를 했습니다. 토해년도에는 주로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노인, 소아, 여성 대상에 이제 관련돼 있는 약제, 그리고 희귀질환, 그리고 항암제 중에서도 희귀암, 소아암 우선으로 검토를 했고, 골다공증 약제라든지 통증 약제, 그리고 항암요법에 있어서는 이제 보조적으로 쓰는 약제가 있습니다. 올해 검토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문케어 관련해서 검토했던 항목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보장성이 확대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성희 부장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약제 보장성 강화된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른 장기에 이제 전이가 된 전립선 그 암에 있어서 검토한 사례가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제 이상에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급여를 2019년 5월에 처음 적용한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30% 급여, 선별급여로 되면서 비교적 이제 독성이 약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제를 조기에 사용토록 가능해진 이 부분이 있겠고, 2021년에 검토하는 항목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올해는 이제 당뇨, 고지혈증 약제, 그리고 B형, C형 간염 약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한 그동안 이제 검토가 되지 않았던 항생제 부분하고 호흡기 질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뭐 모두가 알겠지만 의료계에서는 이제 문케어 도입 당시 반대가 좀 심했고 현재도 약간은 이제 논의를 계속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 성과를 조금 도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심평원 직원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가요? 의료계 반대가 좀 심했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마 좀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것이 의료계에서는 이제 손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을 굉장히 의료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시행을 했고요. 필수적인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남아 있어서 이제 환자들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불합리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거를 먼저 급여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것들은 전문적인 의견을 들은 것 같고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환자단체라든가 소비자단체의 어떤 그런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우선순위를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계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희귀질환이라든지 여성, 난임, 뭐 노인 질환 우선으로 하는 이런 의료 취약계층을 이제 초반에 많이 급여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주로 예비급여부에서 주로 담당했던 것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이제 비급여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포인트를 줘서 거기에서 많이 시행하는 어떤 검사라든지 항목들을 급여 전환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이제 급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의협에서도 이제 급여화하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TF도 꾸려서 의견도 이제 그 신문지상에도 실어주셨고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그거를 담는 정도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수익이 기관마다 달리 정하시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강급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의원 이렇게 있는데 특정 종별에는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정 종별은
예를 들어서 그 비급여로 할 때는 3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그 급여화를 하면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니 어떻게 내가 4만 원을 내게 되냐. 이런 항의를 그 몸소 현장에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조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실무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복지부의 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전체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서 최종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런 이후에 고시가 나다 보니 저희는 나름 애쓰지만 의료계는 계속 힘드신 거고 예, 수정이 될 때까지 저희 알면서도 시간이 걸리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힘들고요. 저희가 안건 한 번 검토할 때마다 회의를 몇 번 정도 하는지를 봤더니 통상적으로 보통 10번에서 20번이 통상적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40번까지도 60번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를 수십 차례 하고 나서도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그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체감하기에는 너무 더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실 때 알면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심평원 측 입장으로서 조금 안타깝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올해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공피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범위라면 개수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전에는 건강보험이 그 관절 부위 쪽만 되고 아닌 쪽은 아예 비급여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급여의 형태로 해서 80%를 본인이 내시는 예비급여 형태로 일단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그 현황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손상이 화상인 경우에만 저희가 인공피부를 건강보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 손상의 원인과 상관없이 외상 그 외의 창상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진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열심히 검토를 해서 4월부터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인 부담이 거의 10분의 1 이하로 확 떨어지고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약 35,000원 이하로 본인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정말 획기적인 본인 부담 완화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MRI의 경우에도 척추와 근골격계도 지금 급여화를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료계와 함께 19년 말부터 검토를 해왔고요. 잘 마무리를 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초음파 검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유방 초음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도 내년에는 열심히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법 그리고 보건의료 관계 법령 영역에서의 이슈도 해결이 되어야지 건강보험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요. 올해 근데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 제도를 시행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해서 이제 의료 시장에서 이 정보에 대한 그 비대칭이 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해서 항목이나 비용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고 그리고 환자들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비급여 진료를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이번에 이제 첫 해 시행이 될 예정이라
그 21년에 공개되는 항목 615개 항목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금 정해질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환자분이 원한다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615개 항목 이외에도 환자분이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싶다는 항목이 있으면 그분 설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급여 근데 진료 사전 설명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환자분들이 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먼저 그동안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했다면 환자가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환자의 권리를 조금 강화한 그러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20년까지는 병원급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병원급보다는 그 동네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한 94% 정도 의료기관을 차지하거든요. 의원급까지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좀 확대된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통이 없이는 굉장히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칭 이제 저희는 선별급여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하게 되는데 약제별로 굉장히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할 때마다 이제 잘 참여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아무튼 저희는 의료계의 도움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케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 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사업하면서 그 의료계에 좀 알려드리고 있는 사항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나 고지 항목 중에 그 진료 확인서나 아니면 그 진단서 같은 그 비급여 재증명 수수료 항목들 중에 30개 항목은 상한가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고시에서. 근데 상한가가 있는지 모르는 병원들도 제법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병원에서 상한가 범위 안에서 지금 비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의 경우에 병원에 이제 벽보 형태나 책자로 보통 고지를 하시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경우는 홈페이지에 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 비급여 진료 비용을. 근데 그 사항을 모르시고 홈페이지에 고지를 안 하시는 기관들도 제법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시면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를 홈페이지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저희가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라는 걸 우리원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홈페이지에 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병원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것까지 저희가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많이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의 후원자가 의료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 하나의 이런 손실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현명한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안이 뭘지를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그게 오늘 당장 못하더라도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실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할 수 없다는 거는 상호 알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개인이라든지 어떤 한 의료인, 어떤 한 진료 과목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환자 전체 국민 전체 대한민국을 위한 것들은 알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는 뭔가 불만을 토로하신다 할지라도 대의 차원에서는 어쨌든 수긍하고 다 함께 간다라는 거는 서로 알고 이제 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이제 보장 강화라는 업무를 이제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문케어로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변화될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각 주요 부서의 부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심평원이 말하는 문케어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